팀장을 세웠으면 팀장다워야지 라는 말은 한 3000년 지나서 해야 될런지도 몰라요. 그거를 잘 인식 안 해요.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나머지 모든 사과를 망친다라는 이야기죠. 잠시 동안 조직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조직의 인적 구성을 망치게 되는 게 있죠. 재능 있는 인재, 성실한 인재, 좋은 인재들까지도 이직하게 만들어져요. 팀장이 되어서 딱 팀원들을 봤더니 팀장 마음속에 썩은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팀장을 할 사람이 한 사람뿐일 때 경영자가 취해야 될 전략은 무엇인가? 자, 팀장 후보자의 약점을 보완해 줘야죠. 팀장을 어쨌든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팀장을 임명함과 동시에 팀장 역할을 바로 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다 수동태입니다. 예,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엉덩이 딱 맞고 우는 거 말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팀장이 딱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답습니까? 전혀 다른 문제죠.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다워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입단했다고 해서 육군사관생도 다워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사실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생명이죠. 생명이 공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넌 인간 같지도 않다. 아니, 나 인간이죠. 그러나 인간답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가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의 신분과 그 일의 자격에 대해서 분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신분을 얻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는 수동태입니다. 신분을 얻는 것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든지, 어떻습니까? 어떤 그 햇빛을 쬐다든지, 물을 마신다든지, 바람을 쬐다든지,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은 대부분은 내가 한 게 없어요. 대부분은 그레이스이죠.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시민답냐, 컨설턴트답냐, 경영자답냐, 팀장답냐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을 세웠으면 팀장다워야지 라는 말은 한 3000년 지나서 해야 될런지도 몰라요. 그거를 잘 인식 안 해요.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나머지 모든 사과를 망친다라는 이야기죠. 잠시 동안 조직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향후 조직의 인적 구성을 망치게 되는 게 있죠. 재능 있는 인재, 성실한 인재, 좋은 인재들까지도 이직하게 만들어져요. 팀장이 되어서 딱 팀원들을 봤더니 팀장 마음속에 썩은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2022년 8월 달에 2020년부터 13,048명의 직속 부하 직원이 평가한 2,801명의 관리자에 대한 데이터 결과, 퓨 리서치, 우리는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관리자, 즉 팀장들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자에 비해 조용한 퇴직 범주에 속하는 부하 직원의 수가 3배에서 4배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 좋은 팀장이냐, 팀장 역할을 잘하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콰이어트 퀴팅의 범주가 3배에서 4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팀장이 돼서도 팀원을 보니까 썩은 사과가 있어 보이고, 팀원 입장에서도 우리 팀장을 딱 보니까 나 이번 달에 우리 팀장 때문에 내년도 연봉 날라갔네. 저런 팀장 밑에서 일하다가 성과급 제로겠네. 저런 팀장 밑에서 일하다가는 성과급 연봉은 2번째 치고 스트레스 받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콰이어트 퀴팅으로 넘어가 버리는 게 서너 배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팀장 입장에서 보면 왜 또 이렇게 썩은 사과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이에요. 보완이 가능한 약점과 보완하기 어려운 약점도 있죠. 이게 약간 어떻습니까? 참 이걸 뭐 선천적이라고 보면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책임감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의지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굉장히 보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반대로 경험 부족이나 조직 내의 네트워크나 리더십 스킬 같은 것은 사실은 승진 교육 시켜주고 작은 프로젝트 몇 번 하면서 체크인 해주면 이거 성장합니다. 경험, 조직 내 네트워크, 리더십 스킬, 대화하는 방법 성장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데 가면 임원급들 교육할 때 교육 주제가 뭐예요?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조직 내 구성원들의 비전을 이끌어주는 것. 직원들을 만났을 때 대화하면서 스킬 올려주는 것. 이런 것들은 워크숍 몇 번 하면요, 스킬이 올라가요. 2-3달 지나면 고맙다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책임감, 성장의지, 신뢰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어떻게 교육으로 안 돼요. 뭐
책임감 교육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신뢰성 향상 교육 2시간 특강 해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교육 담당자랑 나 좀 바꿔달라 직접 전화를 하죠. 아니 신뢰성 증가를 2시간 특강 해달라고요? 이게 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에 어느 교육이 2시간 특강했는데 신뢰성이 증가하는 그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자세히 들어보고 니즈가 그게 아닌 경우가 있으면 주제를 바꾸자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이 사람이 경험 많냐, 조직 내에 네트워크가 있냐, 리더십 스킬이 좋냐로 팀장을 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팀장을 세울 때는 뭘로 세워라? 책임감, 성장 의지, 신뢰성. 신뢰라는 게 뭐예요? 서로 말하는 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는 태도. 이게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세울 때에는 언제나 아까 제가 저기 그림 한번 비춰주실래요? 제가 안 가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적어드린 것처럼 가로축에 있는 직무 전문성으로 팀장을 세우면 안 되고 세로축에 있는 조직 역량, 리더십을 중심으로 팀장을 세워야 합니다. 왜요? 세로축에 있는 리더십이 정말 보완하기가 어려운 기능이거든요. 다시 돌아오죠. 팀장이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핵심 역량을 보면 존 젠거가 쓴 탁월한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보면 이게 나와요. 조직 변화 선도력, 성과 집중력, 대인 스킬, 개인적인 능력인데 이게 전부 다 뭐랑 연관돼 있어요? 사실은 품성과 연관이 다 있습니다. 품성과 연관이 다 돼 있고 뭐 잭 웰치를 포함한 뭐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불리잖아요. 수많은 경영의 선배들이 팀장을 세우고 관리자를 세울 때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세우지 말고 책임감, 성품, 품성을 중심으로 세워라. 그 사람의 품성을 바꾸는 것이 전문 역량을 키워주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정말 개선이 어려우니까 품성 좋은 사람이 약간 직무 스킬이 떨어져도 그 사람을 세우고 직무 스킬을 나중에 보완시켜서 가르치는 게 훨씬 낫다. 공통적인 이야기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면 학습하고 이해하고 됐어 아니죠. 우리가 볼 때에는 학습하고 이해하고 암기해서 그걸 반복해서 결국은 실력이죠. 실력의 수준으로 이동해 오는 거죠.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익히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태,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의 팀원들에게도 재생산과 확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게 팀장의 교육의 목적이죠. 그래서 직무 수행 역량, 목표 달성 능력 이 2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무 수행 역량은 전문가 붙여주고 팀 배석해주고 외부 전문가 연결해주고 인사이트 교육 참여해주고 출장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직무 수행 역량은 늘어나죠. 물론 이거 하면서 로열티도 늘어나고 성품도 늘어날 기회가 일어나죠. 자, 목표 달성 능력은 어떻게 키워져요? 원오원 미팅 해야죠. 경영자가 팀장에 대해서 특별히 팀장 된 직후에는 원오원 미팅을요. 글쎄요. 2주에 한 번씩은 저는 해줄 것을 권합니다.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코칭, 인격적인 케어 이런 것들이 포함한 형태의 목표 달성 능력에 대해서 체크인 해준 겁니다. 동시에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직급별 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대리 승진자, 과장 승진자, 신임 리더 과정, 리더십 스쿨, 부장 양성 과정, 미래의 전문가 양성 과정, 3년차 과정, 그룹 신입 과정, 리더십 파이프라인이라고 통상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만 우리 회사가 그래도 한 1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 그 이상 됐다. 그러면요. 리더십 파이프라인 교육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과장 승진했다. 그러면 불러 모아서 연수원 있잖아요. 연수원 없으면은 빌려서 요즘 연수원 가면 굉장히 싸게 다 할인까지 해줘서 계약 다 할 수 있잖아요. 절반 가격이면 다 합니다. 요즘 연수원 한참의 시대가 다 지나가가지고 시설이 다 놀고 있거든요. 절반이면 갈 수 있습니다. 원가에, 그 원래 정상가에. 그래서 거기 1박 2일이나 좀 가서 과장끼리 한번 모여서 좀 대화도 좀 하게 하고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게 하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체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역할 지각이 달라졌구나. 우리 회사에서 내가 간부급 직원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측면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